2024년 영업 잠정 실적들이 본격적으로 공시들이 되고 있습니다. 다소 양이 많아서 별도로 원인과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결론적으로 결론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은 영업 손익 인과관계 효과적 분석을 위해서도 스루프트 회계로 개혁해야 한다. 효과적 분석은 실현 가능성 높은 전략 계획이 수립 가능하다라고 저는 주장하고자 합니다. 원가 세계 세력이 한국의 그 거대 야당처럼 횡포를 부리고 있다라고 비유를 좀 해보고 싶어요. 원인 결과를 얘기하는데 계속 이 기업이 그 주요 원인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지만은 혼동스럽게 만들고 있다. 원가 회계가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기보다는 그래서 그 또 은폐 요소가 되고 또 분식회계 유혹을 하게 만드는 게 원가 회계다. 매출액에 대한 설명도 두 가지로 나눠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출액이란 것은 수량 곱하기 단가거든요. 그러면은 수량이 늘었다 줄었다. 단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거 얘기해 줘야 돼요. 매출원가라는 것은 기초재고 더하기 총제조 비용의 기말재고인데 그러면은 매출원가가 어떻게 나오냐고 원인 설명을 하려면은 총제조 비용까지 내려가야 돼요. 원재료 가격이 프라이스가 어떻게 됐다. 또 가공비가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판매 관리비 코스트 증감 원인도 얘기를 해줘야 될 겁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해줄 리가 없어요, 기업이. 그 영업이익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얼마가 나오게 되는데, 스루프트 회계는 단순합니다. 매출은 똑같이 해야 돼요. 번 돈은 수량이 늘었다 줄었다, 단가가 뭐 인상이 됐다, 인하가 됐다, 판매 가격이. 그리고 매출 재료비니까 원재료 가격만 얘기해주면 된다 이게요. 그리고 운영 경비는 가공비나 판매 관리비나 다 경비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많이 늘었다, 뭐는 줄었다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 세계에서 원가 세계와 디커플링 하라.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지금 스루프트 회계를 주장하는 사람은 제가 회계 전문가 출신도 아니고 공인회계사 자격증도 없는 사람인데 일단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고 회계법인 회계 세력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가 지배한다 뭐 한다 뭐 하지만은 그 배경에는 이런 원가 세계가 깔려 있다는 얘기예요. 공산주의나 그건 자본주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의 세계로 통합이 되고 통일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스루프트 회계로 가야 된다. 이게 전선화해서 알고리즘 가르쳐 주기에도 아주 좋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참 희망찬 미래를 우리는 좀 할 수 있는 그 숫자적으로 그 평가하는 잣대를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 현재로선 소수지만은 소수가 향후 그 대세가 될 수 있다. 그런 날이 미래 세계에 가까운 장래에 그런 혁명이 일어나기를 저는 바람하지 않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오늘 뉴스에 떴어요. 창사 일의 최대 실적이다. 지난해 영업이익 23.5조 돌파했다. 환민규 전병수 기자가 조선비제에서 1월 23일 08시 41분에 오늘 공시가 됐는데 발빠르게 뉴스를 내보냈네요. 아침 일찍 또 공시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도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표를 만듭니다.
매출액이 66조 원대고 거의 100%, 102%가 증가했고 영업비용은 5.5%뿐이 안 올랐어요. 이러면은 여기서도 생각할 때 판매 가격이 많이 올랐겠구나. 인상이 됐겠구나. 그래서 영업이익이 23조 4,673억 원, 여기 23조 5천원인데 물론 연결입니다. 전년도 7조 7천억 적자에서 무려 403.6% 전환이익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럼 회사는 어떻게 했냐? 간단하게 표현했어요. 업황 회복 및 판매량 증가에 따른 매출 및 이익 증가. 단가 얘기는 안 하고 있죠. 판매 가격도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HBM 반도체인가? 그거 단가가 아마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 HBM 매출 비중이 40%에 달했다. 연간 영업이익 삼성전자 추월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추가적인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연매출 4조 첫 돌파, CDMO 시밀러 성과 커져. 허지윤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1월 22일 16시 55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매출 23.1% 증가했고 영업비용이 더 늘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18.5%뿐이 증가를 안 했습니다. 뭐 영업의 손익에서 세전이익까지 하면은 22.3% 증가한 거로 되어 있는데 회사 설명은 일에서 상공장의 안정적인 운영이 지속된 가운데 사공장의 성공적인 램프업의 매출 기여 증가, 매출이 증가했고 그다음에 공정 안정화가 돼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 에피스 바이오 시밀러 수익도 기여를 했다. 연결이니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의 성장 비결로 압도적 생산 능력, 높은 품질 생산 유연성 및 뛰어난 실적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리바리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 글로벌 상위 20개사 제약사 중 총 17곳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비상장 기업인데 이게 그 삼성물산 그 제일모직 합병할 때 이 기업 가치 평가해서 그 이 합병 비율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바이오 에픽스인데 외국계 기업하고 합작을 했는데 지금 100% 이제 했죠. 뭐 법으로 따진다면은 뭐 분식회계를 했다 안 했다. 그런데 평가 작업이라는 게 뭐 결론은 지금도 그냥 지리멸멸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 요 원인을 얘기 안 할 때는 15% 변동이 아닐 경우에는 그런 의무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삼성물산이 무역상사 역할도 하는데 영업이익이 3.9% 증가했어요. LG전자 삼성전자하고 비교할 반도체에 들어가니까 비교하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3.6% 영업이익 감소했습니다. 영업비용이 조금 더 증가한 거죠. 주요 원인 영업권 등 유무형 자산에 대한 손상 반영, 해외 자회사에 대한 금융 부채 평가, 외화 채권 채무 관련 외화 손실 반영. 요 영업의 손익만 얘기를 했어요. 24.1%그 손실이 증가한 이유를 영업이익이 왜 3.6% 내려갔느냐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매출액이 21.1% 증가했고 영업비용이 적게 증가했으니까 영업이익이 294.8%나 높게 증가했습니다. 회사 설명은 전년 대비 건조 선가 상승분 매출 반영, 증가 및 공정 안정화로 손익구조 개선,
이렇게 볼 때 여기 그 HD 현대 미포조선도 작년에 적자였다가 이제 흑자로 돌아선 것도 거의 똑같은 말로 그 원인을 얘기했죠. 그래서 전형적인 수주 산업의 매출은 수주시 성과가 이미 결정될 겁니다. 어, 건조 중에 뭐 너무 물가가 올라가지고 그 저기 그 정산 좀 해달라는 그 추가 계약을 요구하더라도 선사들이 아마 잘 안 받아줄 거예요. 그러면은 뭐 우리가 중국한테 밝혀줄래? 이렇게 할지도 모르죠. 따라서 이익의 증가는 계약자산 미청구공사 성격이죠를 빨리 끝내가지고 추가 매출 인식을 하는 방법이 돈 버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HD 현대 마린 솔루션 별도로 그 선박을 운행하는 그 소프트웨어 그런 쪽 또는 장비 이런 계측 장비 내지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영업이익이 34.9% 증가했습니다. 회사 설명은 핵심 사업의 성장으로 매출 및 영업이익 증대, 이 결과를 얘기하고 신조 인도 증가에 따른 서비스 수요 확대로 매출 규모 증가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까 그 수량 및 단가에서 어, 그런 거를 좀 구분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현대차 증권, 현대차는 그 이게 금융회사나 마찬가지죠. 영업이익이 16.1% 줄었습니다.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 침체 및 IB 부문 수익 감소. IB가 인베스트 뭐 뱅킹 이런 거의 약자 아닌가 이렇게 좀 봅니다. 한국재지 종이회사의 뭐 좀 유명한 회사인데 영업이익이 빨간 글씨로 했는데 늘었어요. 43.1%로. 펄프가 약세에 의한 매출원가 감소로 영업이익 개선.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다. 이런 얘기죠. 직전 사업연도의 경우 유형자산 손상 차손의 일시적 반영으로 인한 당기순 손실에 그때 반영했었다. 작년에는 그 세전이익이 적자였는데 핵심적인 거는 기업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건 영업이익을 올라갔냐 내려갔느냐 이게 더 중요할 겁니다. 1순위 본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어쨌든 그 매출원가가 내려갔다. 판매 가격이나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영향을 안 미친 모양이에요. 그러면은 한솔 PNS라고 해서 이것도 종이회사인데 거꾸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어요. 다 종이회사 두 군데가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지류 부분 판매량 증가, IT 부분 대내외 수주 증가로 매출 및 손익이 증가했다. 뭐 이게 위에 게 원인이고 그다음에 매출 및 손익 증가는 결과겠지요. 이게 작년도 거는 뭐 영업에 지분법 손실 처리했다는 얘기를 한 거고. 그래도 이렇게 읽어보면은 뭐 그냥 이해는 하고 넘어갈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원가 회계라는 게 어떻게 꼭 집어가지고 잠깐 복잡하게 아까 그 맨 처음에 소개한 대로 돼 있어가지고 좀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업 보고서가 나와서 분석을 해봐야 좀 더 정확한 걸 알 수 있겠죠. 사업 보고서 나와서 분석을 해본들 숨기고 싶은 것들은 또 숨기니까 인바이오젠이라고 영업 이익이 4.9% 감소했어요. 키오스크 정부 무인화기기 설치 장려 지원 정책에 따른 매출 증가는 했는데 왜 영업이익이 아니고 영업 손실이 줄어들었다. 영업이익은 개선이 됐다 이런 얘기네요. 연호라고 이름은 들어봤는데 뭐 퍼센테이지는 전환이익이 뭐
85%나 되지만은 워낙 이걸 뭐라 그러던데 어, 차이는 뭐 그 금액상의 그 차이는 크진 않습니다. 퍼센테이지만 크지만은 DSR 제강 철강 계통인데 영업이익 16.9% 감소했습니다. 사내복지기금 출연과 관계기업 투자 자산 손상 차손 인식 이런 거 얘기하라고 이거 공시하란 얘기가 아닌데 왜 영업이익이 줄었냐? 매출 영업비용이니까 매출원가 더하기 판매관리비죠. 이게 왜 증가했냐? 이런 얘기를 좀 해줘야지. 하나엔진 영업이익이 719.5% 크게 증가했어요. 단가 상승 및 판매량 증가에 따른 매출액 증가 및 수익성 개선. 자, 매출액에 대해서 단가 상승, 판매량 증가, 수량 단가 다 얘기해 줬어요. 이렇게 하나 엔진처럼 핵심적인 얘기 해주고, 물론 영업비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영업비용도 증가를 했지만은 이 영업이익 개선한 거는 수익성 개선이라고 결과를 얘기하는데 비용이 증가했어도 그거를 뛰어넘는 그 매출 단가로 판매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HD 현대 인프라코아, 두산 인프라코아를 인수를 했죠. 영업이익이 56% 감소했어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했어도 음, 매출의 감소 얘기만 한 거고 영업이익은 물량 제품 믹스 악화와 더불어 리테일 판매 촉진을 위한 프로모션과 운임 등 비용 증가 요인으로 인해 전년 대비 크게 하락했다. 어렵게 쓰고 있네요. HD 현설기계, 건설기계 매출액은 그 현대 인프라코아보다 좀 약하네요. 26% 감소했어요. 건설기계 시장이 작년에는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글로벌 건설기계 시장 수요 둔화, 매출 감소,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선진 시장 매출 감소, 주로 매출 쪽에 의해서 했고 시장 경쟁 심화에 따른 판촉비, 경비 증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올 바이오 파마 영업이익이 89.6% 감소했어요. 주요 제품의 안정적인 매출 성장 및 영업이익의 흑자를 달성했으나 환율 변동 손실 및 전년 대비 금융 수익 감소로 당기 순손실 전환했습니다. 당기 순손실로 됐는데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은 안정적인 매출 증가를 했는데 여기에서 핵심적인 거는 영업이익이 줄어든 것은 결국 영업비용을 줄이지 못했다. 영업비용 쪽을 좀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LX 세미콘 반도체 업체죠. 영업이익이 29.5% 증가했습니다. 매출은 증가했지만은 영업비용을 더 크게 줄였어요. 그게 이제 원인이겠죠. 비우호적 사업 환경에도 불구하고 재고관리 개선 및 재고관리 개선이 나오네요. 요거 LX 세미콘 재고를 줄였다는 얘기인지 재고 회전율을 올렸다는 얘기인지 요거 LX 세미콘은 재고까지 언급을 한 수준이면은 관심 대상의 업체로 저는 리스트업해서 나중에 확실하게 분석을 해서 소개할 기회가 있겠죠. 환율 효과 등에 따른 수익성 증가, 이게 영업의 손익에 해당 내용을 한 거죠. 이상 22일까지 제가 23일 오늘 아침 SK 하이닉스 좀
삼성전자와 국내 쌍두마차 같은 그런 반도체 회사니까 두 회사가 모두 잘 되기를 바라면서 쭉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 영업이익 하락한 기업들의 숫자가 더 많죠.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디프레이션화 돼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떼어내서는 안 된다. 중국이 무서운 나라다. 중국하고 잘 가야 된다는 사람들이 아직도 중국하고 엮여져 있는 사람들이 정재계에 많아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은 죽을 놈, 죽은 자식, 죽어가는 자식 불알만지기지 까놓고 얘기해서. 미국이 죽이겠다 그러면은 일본도 죽였는데 중국 못 죽이겠어요? 지금 우리 어디 붙어야 된다는 건 이미 빤한 그 객관적인 상식인데 참 정치하는 아새끼들도 그렇고 친중 세력을 제거하고 중국하고 자꾸 디커플링 해가지고 우리가 그 코쟁이 그 친미 코쟁이하고 붙어가지고 지금 그 외국하고 결혼하고 뭐 한다 그래도 지금 그 러시아 여자들이나 뭐 또 그 유럽 여자들하고도 뭐 결혼해서 지금 2세들 이쁜 애들 많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하고 결혼해야 미래가 그 한국이 잘 살겠냐 그러면은 서양 애들하고 혼혈을 해야지. 서양 애들하고 응? 서양 애들하고 혼혈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국 애들 미국도 다인종 국가는 마찬가지. 미국 중에서도 그 좀 백인 애들하고 좀 혼혈도 해서 우리가 좀 자꾸 이제 좀 새로운 인종으로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어, 중국하고 피 섞이는 거 저 절대 반대고요. 우리나라 DNA에 그 중국 DNA도 뭐 안 섞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일본도 그렇지만은 뭐이 삼국이 그 옛날 얘기고 이제 새로운 시대. 아까 그 저기 물병자리 시대가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골든 에이지 시대, 황금 시대에 들어오면서 어, 좀 섞여야 되지 않겠냐. 우리나라가 한민족 하는데 칸민족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에, 혼혈을 통해서 이 친미 혼혈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좀 바뀌었으면 합니다. 이런 얘기까지 좀 하게 되네요.